나에 의해서 나의 의지대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삶이 있고 저는 그 한 번의 삶이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메이 사업하는 서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책은요, 요즘 굉장히 핫한 책이죠. 바로 더 리치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키스 커머런 스미스는 자신이 이 책을 쓴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임감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신은 $5를 받는 시급 아르바이트에서 시작해서 32살에 이미 경제적 자유를 얻고 그 뒤로 세계 1%의 백만장자들을 직접 만나서 인터뷰하면서 얻은 부의 비밀과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과 나누는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목적의식 때문에 이 책을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소명의식을 갖게 되는데요. 자신의 소명은 많은 사람들에게 성공의 법칙을 전하는 데 있다고 느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 책이 유산이 되길 바래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데 자신이 죽더라도 자신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실천하기를 바래서 이 책을 썼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저자가 소개한 대로 이 책은 엄청난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운 깨달음과 자신이 기업을 경영하면서 정리해서 얻은 10가지 법칙을 부의 연금술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책의 구성이 참 의미 있고 재미있습니다. 10가지 연금술 중에서 첫 번째부터가 아니라 거꾸로 10번째 연금술부터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10번째 연금술이 자신이 정한 목표를 이뤄내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제가 욕심이 많아서 여러분들에게 이 10가지를 다 소개해드리고 싶기 때문에 지금부터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표를 이루는 시작점이라고 하는 그 10번째 연금술 시작하겠습니다. 10번째 연금술은 길게 생각하고 미래를 설계하라입니다. 백만장자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하고 보통 사람들은 눈앞의 일만 생각한다고 합니다. 짧은 미래를 그릴수록 수익은 적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 사회를 크게 5개 층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들은 돈에 대한 개념이 좀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최극빈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하루하루 생존하는 데 집중하고, 저소득층은 일주일을 어떻게 버틸까 생각하고, 중산층은 한 달을 기준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고소득층은 1년을 어떻게 살지 계획하고, 초고소득층은 10년 단위로 삶의 계획을 세운다고 합니다. 이들은 또한 서로 다른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삶에 대해서 극빈층과 저소득층의 목표는 생존입니다. 그리고 중산층의 목표는 안정적인 삶, 고소득층과 초고소득층의 목표는 경제적 자유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목표는 안정적인 삶인가요? 아니면 경제적 자유인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의 목표가 경제적 자유에 그 포커스를 맞췄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 사고하는 것에는 그 자체로서 강력한 힘이 있는데 저자는 10년 단위로 부를 설계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는 경제적 부뿐만 아니라 정서적, 건강까지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저도 작년에 우연히 운전하다가 엄청 중요한 걸 제가 깨닫게 되는데요. 그때 이후로 제 남은 인생을 50년으로 잡고 제 남은 인생 50년 대계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앞으로 10년은 정말 후회 없이 공부하는 시간으로 제가 정했는데요.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것도 아마 그런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제 결정 때문에, 그 에너지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 제가 공부하는데 정말 중요한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차차 하도록 하고, 어쨌든
10년 단위로 50년 대계를 세우고 나니 이상하게도 제 삶이 편안하고 풍요로워지고 일단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기고요. 여유로워지고 그 밖에 좋은 인연도 많이 만나게 되는 아주 재밌고 신비로운 경험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백만장자 마인드가 아닐까 생각하고요. 제 꿈은 저희 백만장자 라이프를 현실로 창조하고 여러분들과 제 삶을 꼭 공유하는 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삶이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얼마든지 풍요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게 저의 이제 목표이자 꿈이고요. 자, 그럼 이제 9번째로 들어갑니다. 9번째는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야기하라입니다. 백만장자는 사람들과 만났을 때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고요. 보통 사람들은 남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과 대화할 때 주로 어떤 대화를 나누세요? 백만장자는 자기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하지 남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저도 저희 사업에서 굉장히 큰 리더분을 만나 뵙게 되었고 그분과 점심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식사하는 내내 그분은 사업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새로운 변화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다시 그 구축 포지셔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상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요. 집에 들어와서 이 책을 읽다 보니까 왜 그분이 우리 사업에서 그렇게 큰 네트워크를 만들었는지 바로 알겠더라고요. 그분은 자신의 사업적 아이디어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질문하고 정보를 얻으려고 하시고 그리고 생각을 정리하시는데 자신의 에너지를 집중하셨어요. 이 책에서 말하는 백만장자의 실체를 볼 기회였습니다. 최소한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우리가 남 이야기를 대화의 주제로 삼는 습관은 버려야겠다고 정말 마음을 먹었고요. 이제 여덟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여덟 번째 그 부의 비밀은요,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즐겨라입니다. 성공학의 구루인 니도 쿠베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소심한 사람에게는 변화가 두려운 것이고 현재 안주하는 사람들에게 변화는 위협적인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자신감에 차 있는 사람들에게 변화란 곧 기회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택할 것인가 바랄 것인가. 백만장자는 부자가 되기를 선택한 사람이고 보통 사람은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십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기를 바라는 분이십니까? 이 순간 이후로 부자가 되기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분이 되기를 바라고요. 사람들은 변화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그 민낯이 드러나는데요. 예를 들자면 직장에서 갑작스러운 업무 방식이 변한다든가 또는 실직을 한다든가 또 살아가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의 기점에 서는 순간이 오는데 예를 들면 이번 코비드19 같은 일도 저희에게는 그런 일이죠. 그때 제일 먼저 느끼는 감정이 만약에 분노라면 당신의 내면에 분노가 깊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제일 먼저 걱정이 앞선다면 당신의 내면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불만이 차오른다면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없다는 증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백만장자는 변화 앞에서 어떨까요? 그들은 변화 앞에서 불평하거나 걱정하거나 분노하지 않고 제일 먼저 변화가 가져다 줄 기회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변화에는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영상으로 올렸던 오래된 비밀에서 나오는 이서윤 씨의 행운을 부르는 사람들의 특징과도 너무 일치하죠. 변화는 기회이고 행운이다. 그러니까 결국 진리는 통한다고 생각하고요. 일곱 번째 황금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곱 번째는 위험을 미리 계산하고 감수하라입니다. 백만장자는 위험을 기꺼이 감수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어떤 위험도 감수하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백만장자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보통 사람은 두려움을 굴복하는데 두려움을 극복하는 백만장자의 갑옷은 바로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만족보다는 타인에게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백만장자는 남들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자기가 정한 목표를 이뤄내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타인의 인정보다는 성공을 갈망하라고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오래된 비밀에서도 이서윤 씨도 이런 말을 하셨어요. 나이가 들수록 운이 좋아지는 사람의 특징은 젊었을 때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만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나이가 들수록 내면의 빛이 점점 드러나고요, 좋은 운을 맞이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준은 타인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자신입니까?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하셔야 하고요. 6번째 들어갑니다. 6번째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라입니다. 백만장자는 자신이 처한 환경에서 끊임없이 배울 점을 찾아서 학습합니다. 백만장자들이 자주 하는 질문은 내가 여기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보통 사람들은 왜 내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고 한탄하는 게 그들의 질문이라고 합니다.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이 내린 시험에서 낙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통과할 때까지 계속 같은 시험을 치르는 것뿐입니다. 왜 나에게 항상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야? 라는 질문은 다시 이야기하면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당신에게 나쁜 일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당신의 지식이 제자리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라고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럼 그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신의 지식을 성장시켜야 하는데요. 그 지식을 어떻게 하면 성장시킬 수 있을까? 책으로 먼저 시작하라고 합니다. 자신이 아는 백만장자들은 기본적으로 일주일에 한 권 이상의 책을 읽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독서의 중요성은 이렇게 백만장자가 되는 비밀에도 통하고 있습니다. 책을 읽는다는 것, 독서의 힘은 단지 저희에게 어떤 지적 허영심을 충족시켜 준다든가 그 정도의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의 영혼의 자유함, 영혼의 평화, 삶의 균형 또는 건강, 또한 이렇게 경제적 자유에 이르는 데까지 정말 책이 주는 힘은 정말 굉장하다고 생각합니다. 5번째, 수익을 높이는 법을 배우라. 수익을 극적으로 올리기 위한 첫걸음은 바로 월급쟁이 마인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합니다. 월급쟁이 마인드로는 경제적 자유를 절대 누릴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월급쟁이 마인드는 어떤 걸까요? 월급쟁이 마인드는 내가 일을 하면 바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게 월급쟁이 마인드라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투자가의 마인드는 뭘까요? 비록 지금 당장 내가 어떤 노력과 또는 어떤 자본과 또는 어떤 시간을 들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장 결과로 나오지 않더라도 먼 미래를 보고 그것을 지금 투자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런 것들이 바로 투자에 대한 관점인데요.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바로 수익을 높일 수 없다라는 거죠. 경제적 자유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연금술은 항상 감사하며 베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바로 그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과 통하는데요. 돈은 흐름이기 때문에 쥐고 있으면 안 된다. 마중물처럼 베풀어야 한다. 이런 뜻이고요. 자신이 아는 백만장자들은 베품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 연금술은 다양한 수입원을 확보하라입니다. 백만장자는 수입원이 여러 개가 있지만 보통 사람들은 한두 개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낚싯대로 비유를 하고 있는데요. 낚싯대를 한 개 들여온 사람과 낚싯대를 많이 들여온 사람 중에서 누가 더 고기를 많이 낚을까요? 당연히 낚싯대를 많이 놓은 사람이 더 수입이 많겠죠. 바로 그런 의미인데요. 그러면서 이 수입원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동으로 돈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이죠. 바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서 말하는 바로 부자 아빠의 조언입니다. 이런 부자 아빠도 똑같은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바로 수동적 수입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수동적 수입이라는 것은 노동하지 않아도 나오는 소득인데요. 바로 자산으로부터 나오는 소득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자면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 또 책에서 나오는 어떤 인세, 그 다음에 주식을 통해서 나오는 배당금, 현금에서 나오는 이자 소득 등등 이런 소득들이 바로 자산 소득인데요. 이런 자산들을 많이 만들어서 캐시플로, 현금 소득을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소득을 늘리라는 것이 바로 수익원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라는 이야기고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또 다음에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연결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연금술은 바로 수익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라입니다. 백만장자는 순자산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보통 사람은 월급을 올리는 데 집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열심히가 아니라 영리하게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바로 순자산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영리하게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순자산을 늘리는 데는 세 가지의 열쇠가 필요한데요. 바로 인내심, 지식, 지혜,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답니다. 왜냐하면 수동적 소득을 발생시키는 이런 자산을 구축하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오랜 시간 공부하고 새로운 지식을 충분히 쌓아야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추천하는 방법이 소규모 비즈니스부터 시작해 보는 건데, 한 가지 방법으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추천한다고 말합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이 저자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이 저자는 앞서서 말했듯이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기 위해서 이 책을 쓴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자기 아이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1인 사업이지만 오롯이 혼자 싸워서 버텨야 하는 구조가 아니다. 이 구절에서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뭉클했는데요. 맞습니다. 아무 재능도 없고 자본도 없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도 없는 제가 이 사업이라는 형태, 이 네트워크 사업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저 혼자만으로 힘들고 혼자 오롯이 버텨야 했었다면 아마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고요. 그 다음에 너무나 훌륭한 시스템 안에서 안정적으로, 그 다음에 안전하게 사업을 지금까지 진행해 올 수 있었는데, 이 말이 제 삶을 통해서, 제 사업의 경험을 통해서 증명된 말이기 때문에 너무 가슴 뭉클했고요. 위험성이,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험성이 낮은 반면 큰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사업 분야라고 말합니다. 놀랍죠? 저만 놀랍나요? 역시 아는 사람들은 아니구나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었고요. 어쨌든 네트워크 마케팅을 고려하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명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앞으로 만나게 될 고객을 편하게 대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식으로든지 자선 활동을 하는 기업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고 있는데, 제가 하는 이 아메이 사업은 이 세 가지 사항에 당연히 다 합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결론은 방향은 맞으니 저만 열심히 하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책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백만장자들은 돈을 저축하지 않는다. 다만 꾸준히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여러 마리 갖고 있을 뿐이다. 백만장자에게 순자산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이며 순자산에서 발생한 수동적 소득이 바로 황금알이다. 돈을 모아두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문제는 급할 때마다 모아둔 돈을 허물어 쓴다는 것이다. 백만장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건강한지 항상 살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자산을 살필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저도 제 네트워크가 건강한지 항상 살피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첫 번째 황금률입니다. 바로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을 하라입니다. 백만장자는 잠재력을 높이는 질문을 하고 보통 사람은 자신의 잠재력을 저해하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잠재력을 키우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묻는 것이고, 잠재력을 꺾는 질문은 내가 무엇을 할 수 없는가에 집중한 질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저희에게 잠재력을 키우는 9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 9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두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세 번째, 내가 바라는 나의 모습은 어떻게 이룰 것인가? 네 번째, 나는 무엇을 바라는가? 다섯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여섯 번째,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일곱 번째, 나는 무엇을 얻고 싶은가? 여덟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홉 번째, 그것을 얻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9가지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해야 한다고 합니다. 명확하다는 말은 바로 구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있고요. 대답이 구체적일수록 좋다고 합니다. 명확함에는 강력한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백만장자들은 무엇보다도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 무엇을 얻고 싶은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시고요. 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백만장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이 책의 리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10번째 질문에 대한 답, 10년 경제 계획을 세우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자신의 잠재력을 깨우는 질문, 그 3가지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답을 하실 수 있다면 제가 볼 때는 백만장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입구에 여러분들도 같이 들어섰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공이란 목적이 아니라 여정이다.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경제적 자유로 여러분들이 향하는데 이 책 더 리치가 여러분들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하고요.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